안녕하세요. 빌딩버튼입니다. 최근 제가 펜션 매물을 전속 중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펜션 및 숙박업 거래 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요즘 모텔, 호텔, 호스텔, 관광 숙박업, 에어비앤비, 숙박업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된 펜션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농어촌 민박 펜션을 단순한 건물 매매라고 생각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전원 지역에 위치한 펜션 한 채, 운영도 되고 있고 수익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매수의 시점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제 운영자가 전입 신고를 하고 자기 주택 일부를 활용해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즉, 건물을 매수한다고 해서 영업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전입 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요건이 충족해야 되는 이 점이 일반 숙박업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러한 상담이 들어오면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은 실거주 요건이 전제이다 보니 매수하시는 분이 실제로 거주를 하실 수 있을까입니다. 현재 매도인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사실은 중요한 정보이지만 그 자체가 영업 승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수인은 다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률이 좋다는 이야기보다 먼저 거주 가능성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는 것은 건축물의 상태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단독주택인지 일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지 불법 증축은 없는지 농어촌 지역은 오랜 기간 운영되면서 구조 변경이나 증축이 이루어진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이 비교적 유연하게 적용되기도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매수 전 확인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으니 그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농어촌 민박은 자동 승계 구조가 아닌 행정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진행할 때는 항상 조건을 명확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는 전제와 그리고 신고가 불가할 경우 계약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까지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해 두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치 하나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보다 거래 이후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 저는 그것이 부동산 중개하는 중개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민박은 전원생활과 감성 숙소, 힐링 공간 등 이런 이미지만 생각하시겠지만 운영 구조는 생각보다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과 건축물 적법성, 신고 가능 여부, 이 세 가지가 먼저 정리된 이후에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수익형 자산과 빌딩 거래를 해오면서 제가 지켜온 기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익보다 법적 구조를 먼저 본다는 것. 농어촌 민박 매매도 예외는 아닙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하나씩 점검하고 확인하고 정리하는 과정. 그 과정이 있어야 거래는 안정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농어촌 민박 매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익보다 구조를 먼저 보는 것, 그 기준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